우리가 AI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뭐죠? 비용 절감, 시간 절감 이런 거잖아요. AI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비용이나 시간이 절감되면 가장 좋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도입했다가 비용이나 시간이 절감되기는커녕 더 늘어난다. 그러면 도입을 안 한 것만 못하겠죠. 그럼 왜 이런 게 발생하느냐? 바로 도어맨의 오류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도어맨의 오류가 뭐냐? 도어맨이라는 게 고급 호텔 가면 도어맨 있잖아요. 단순하게 문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도어맨이 하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즉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 업무죠. 그런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 이거에 무시해버리면 시간이나 비용이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도어맨의 오류, 고급 호텔에서 자동문이 도어맨을 대체할 수 있는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대체할 수 있겠지만 도어맨의 본질적 가치가 어떤 거죠? 보완하는 것, 그리고 환대하는 것, 인지적 신뢰, 주변 상황 감시. 즉 쉽게 말하면 내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 어떤 거죠? 가방을 들어준다거나 택시를 잡아준다거나 빨래 파킹을 또 해준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고급 호텔인데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좀 망설여지죠, 가는 게. 그래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AI가 태스크 일을 대신할 때 사라지는 밸류가 뭔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AI를 도입해서 나타나는 도어맨의 오류가 뭔지에 대해서 그래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도어맨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파트인데 첫 번째가 업무에 보이지 않는 가치. 즉 우리가 업무하는 가치에 있어가지고 데이터로 표시되는 가치가 있고 표시되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암묵적 가치 및 상황 대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거죠? 어떤 수치화되지 않는 공감, 유연성, 신뢰 형성 요소라는 거. 그리고 상황적 맥락, 인간 직원이 수행하던 예외 상황 대응의 소멸 여부, 심리적 위안, 사용자가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의 유지. 예를 들면 세무서라든지 아니면 고객센터에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고객센터에 찾아올 때 그냥 일반적으로 문의를 하기 위해서 그냥 찾아오는 경우는 좀 드물죠.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진정을 시키고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왜냐하면 AI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해가지고 심리적 안정이 돼요. 요거는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I로 100% 대처된다 그러면 도입을 하는 거고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래도 사람 직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나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감정적 안정감, 심리적 안정의 가치가 어떤 거냐? 정서적 유대감이죠. 협업부서나 고객이 이 업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심리적 서포트 분석.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공감을 하잖아요. 그리고 심리적 안정, 즉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해서 심리적 안정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비표준적 가치, 또 표준화된 로직 밖에서 발생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을 추적하는 것. 이게 바로 감정적 안정감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 설계인데요. 이거는 효율성이 소통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느냐. 좀 쉽게 말하면 소통 단절 방지하는 거예요. 소통의 단절 방지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결손, 개인화된 대응, 신뢰의 매개체. 커뮤니케이션 결손은 AI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질문을 하거나 또 피드백을 보낼 때 이런 창구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만족도가 높은지 진짜 정말 이게 인간이 하는 일 대체가 되는지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화된 대응은 쉽게 말하면 AI에 입력된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고객이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이제 신뢰의 매개체도 연결되겠죠. 이런 거겠죠. 그리고 신뢰의 매개체는 오류 발생 시 책임지고 상황을 설명할 인간적인 고리가 있는지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설명함으로 인해서 상대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신뢰의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연결고리는 뭐냐? 기술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신뢰는 완벽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는 데이터 처리하지만 관계는 인간이 처리하잖아요. 어떤 사용자 경험 설계 시 AI 서비스 뒤에 숨겨진 인간적 백업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걸 도입함으로 해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가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AI가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신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도어맨의 오류가 발생해요. AS 센터 챗봇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답답해가지고 내가 AS 센터, 고객센터 찾아간다 생각하면 어쨌든 저쨌든 사람이 나와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만족감이 더 들 수가 있고 또 화가 났을 때는 화를 좀 진정시킬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인간적인 연결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기술 도입 목적의 재정의, 대체가 아닌 증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렇게 나누는데요. AI를 도입하는 게 상호 보완적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대체인가 보조인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AI는 AI가 할 수 있는 일, 인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조라는 거죠.
대체가 아니라, 지금은 대체가 아니라 보조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상호 보완적인 관계. 이거를 해볼 수 있는 게, 요거를 AI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인간 직원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AI를 사용할 때 AI가 인간을 대체하느냐,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도메인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 AI는 답을 내놓지만 가치는 인간이 결정해요. 즉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AI를 도입할 때 도메인의 오류를 줄임으로 인해서 비용이나 시간이 더 절감되면 좋으니까, 이런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한번 줄여보고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제시한 이 체크리스트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일반적인 체크리스트인데 상황에 맞게 보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